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두 손으로 비벼도 되잖아. 아니요, 오른손잡이인 저는 왼손으로도 두 손으로도 비비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캐플렉스의 동캐입니다. 가끔씩 몸의 모든 감각들이 무뎌진 것 같은 순간이 있죠. 전 요즘에 업무가 몇 가지 장벽에 가로막히면서 인생의 쓴맛을 좀 봤었는데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흐릿해진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1박 2일 여행을 떠나봤어요. 바로 제 오감을 채우는 오감 자극 여행을 해봐야겠습니다. 아침에 눈이 떠지자마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 중에 한 군데, 속초로 갔어요. 눈과 귀, 코와 입과 몸까지 모든 곳의 감각을 깨워줄 수 있는 것들로 가득한 속초. 먼저 아침 일찍 숙소로 갔습니다. 오전에 체크인되는 숙소가 있어? 그건 아니고, 제가 오늘 갈 리조트는 오픈런이 필수예요. 많은 분들이 요청 주셨던 바로 그곳 델피노 리조트로 갔습니다. 근데 리조트에 왜 오픈런이 필요해? 좋은 방을 받기 위해서죠. 그럼 좋은 방 받으려면 몇 시에 가야 되는데? 오전 8시부터 체크인 센터에서 번호표를 발급하는데, 이 번호표가 있어야 12시에 방 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방 배정을 받은 다음에 3시에 다시 체크인 센터로 가서 카드키를 받는 시스템. 좋은 방을 얻기 위해서 무려 3번이나 체크인 센터에 방문을 해야 되니까 좀 복잡하죠. 물론 전 평일에 갔기 때문에 살짝 느긋하게 10시가 넘어서 도착했어요. 제가 묵을 숙소는 델피노 소노펠리체 빌리지 단지의 실버 스위트 룸이에요. 먼저 거대한 리조트 단지에 들어가자마자 커다란 2동짜리 소노펠리체 건물이 보이는데, 소노펠리체 빌리지가 우리 숙소니까 여기 소노펠리체 건물에서 체크인해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소노펠리체 빌리지는 소노펠리체랑은 별도의 단지예요. 그러니까 빌리지 예약하신 분들은 여기 소노펠리체 체크인 센터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쪽 소노문에서 하나?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소노캄 타워 B동 1층으로 가시면 돼요. 그쪽에서 소노펠리체 빌리지의 체크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크인 센터 앞 키오스크에는 객실 배정 대기표와 키 발급 대기표가 있는데, 두 가지를 모두 뽑아두세요. 객실 배정 대기표랑 키 발급 대기표 두 개 다 뽑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번호표는 뽑았는데 12시까지 뭐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오감을 깨우는 속초여행 풀코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감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5개로 구성되죠. 전 당연히 그 중에 첫 번째로 미각부터 깨워 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침부터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속초에서 무려 오전 7시부터 식사를 할 수 있는 곳, 속초 뚝배기 석국으로 갔어요. 이곳의 대표 메뉴는 바로 15,000원짜리 석국. 석국이 뭐야?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섭이라는 조개, 좀 커다란 홍합같이 생긴 놈의 살을 발라낸 다음에 큼직하게 썰어 넣고 얼큰하게 끓여낸 해장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찬은 셀프바에서 가져올 수 있는데, 오뎅 볶음이랑 열무김치, 브로콜리 두부 무침, 김치, 파래 무 무침, 황태채 무침에 오이절임까지 나오는데 반찬이 하나같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메인 메뉴 뚝배기 석국이 나왔어요. 팽이버섯과 부추가 들어있고 아래쪽에 통통한 섭이 꽤나 넉넉하게 숨어 있습니다. 일단 먹기 전에 숟가락으로 한번 뒤집어주고 커다란 섭을 하나 떠서 먹어주면, 야, 엄청나게 쫄깃하고 맛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홍합보다 엄청 통통해서 씹는 맛이 있는데, 고소한 풍미는 홍합의 느낌이에요. 전혀 비리지 않고 아주 맛있습니다. 국물은 고추장 베이스로 끓였는데 섭의 시원한 맛과 청양고추의 매콤함이 섞이면서 굉장히 얼큰해요. 술을 전혀 안 먹었는데도 해장이 되는 느낌인데, 이제 밥을 투하한 다음에 바로 정신없이 흡입을 시작했습니다. 너 동캐시야? 나 석국이야. 숙취 있는 거 다 내놔. 나 술 안 마셔서 숙취 하나도 없는데? 센터 가서 나오기만 해봐. 10년 전 숙취까지 다 가져간다. 청양고추의 매콤함이 고추장까지 등에 업고 강력하게 공격을 해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점퍼까지 벗었고요. 젓가락질과 숟가락질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의 미각이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역시 감각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미각. 미각 중에 중요한 건 얼큰한 맛 아니겠습니까? 사실 15,000원 해장국 치고 저렴하진 않죠. 하지만 음식의 퀄리티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속초에서 아침 식사하실 분들, 특히 매콤한 거 좋아하는 분들, 혹시라도 해장이 필요하신 분들에겐 아주 괜찮은 선택지예요. 저 역시 강렬한 맛 덕분에 성공적인 속초 여행을 시작했고요. 이제 밥 먹었으니까 디저트를 먹으려고 했는데, 잠시만, 벌써 12시가 다 돼가네. 일단 다시 리조트로 가서 방 배정부터 받아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크인 센터에서 12시에 방 배정을 시작해요. 근데 어떤 방을 받아야 돼? 울산 바위가 잘 보이는 방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럼 어느 방이 울산 바위가 더 잘 보이는데? 사실 모든 방에서 울산 바위가 보이긴 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간단하게 소노빌리지 단지를 파악해보면, 앞쪽에 D동부터 G동이 있고 뒤쪽에 계단식으로 A동부터 C동이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뒤쪽 동에선 앞동의 모습이 살짝 걸리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D동부터 G동을 배정받는 게 더 좋다는 거죠. 하지만 D동부터 G동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저층부를 배정받으면 나무나 건물 때문에 뷰가 완전히 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서 가장 시원한 뷰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빌리지 객실을 카드 할인가로 23만 9천원에 평일 1박 예약했는데요. 이 실버 스위트 객실은 2층이 가장 높은 객실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좋은 방을 선점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앞쪽 라인의 2층 객실을 성공적으로 배정받았고 이제 아까 못 먹었던 디저트 먹으러 가주겠습니다. 속초시 번영로에 있는 설악 젤라또로 갔어요. 사장님 혼자서 운영하시는 젤라또 맛집. 메뉴는 컵 하나에 2가지 맛을 담아 주시는데 특별한 맛의 설악 라인과 전통적인 맛의 클래식 라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설악 라인의 초당 옥수수 맛 그리고 클래식 라인의 초콜릿 맛을 하나씩 주문했어요. 먼저 초당 옥수수부터 한입. 누군가에겐 좀 낯설 것 같고 누군가에겐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옥수수의 단맛과 아이스크림의 단맛이 정확하게 반씩 섞여 있어요. 흔히들 옥수수 아이스크림 하면 생각나는 롯데 찰옥수수 이런 것처럼 바닐라 맛이 강하지 않고 옥수수 맛이 훨씬 더 강합니다. 다음은 초콜릿 맛. 이건 진짜 맛있어요. 무엇보다 식감이 굉장히 쫀득하고 적당히 달콤하면서 시원해요. 사실 초콜릿 젤라또가 생각보다 맛있기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좀 밍밍하고 어떤 곳은 너무 다크해서 쓴맛이 지나치게 강하죠. 근데 여기 설악 젤라또의 초콜릿 아이스크림은 식감과 맛을 전부 다 잡았어요. 진짜 달콤하고 쫀득하고 시원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상처받고 둔해졌던 제 몸들의 세포들이 깨어나면서 기분이 조금씩 전환되는데 이제 다시 리조트로 가서 카드키 받고 객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델피노 소노펠리체 빌리지 단지는 리조트 가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마치 타운하우스처럼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꽤나 고즈넉하고 조용해요. 거기다 객실 바로 앞에 주차 공간이 있는 점도 편리하죠. 저 역시 간편하게 차를 대고 바로 객실부터 살펴봤습니다. 먼저 현관 쪽 장에 가습기가 있고 다회용 슬리퍼가 들어있어요. 근데 모기약 왜 있어? 벌레가 자주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필수예요. 혹시라도 모기약이 부족하면 빨리 프론트에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옆쪽엔 빨래 건조대 그리고 특이하게 커다란 청소기도 하나 있죠. 왜 이렇게 큰 청소기가 있냐? 객실이 그만큼 넓다는 거죠. 먼저 들어오자마자 있는 안방을 보면 트윈 침대 2개가 놓여있고 건너편에 TV가 있는데 거의 제 방 모니터만큼 작은 놈이에요. 드레스룸 화장대, 면봉이랑 화장솜이 놓여있습니다. 화장실 세면대엔 비누 하나, 컵 2개 그리고 욕조랑 비데가 딸린 변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쉬운 점, 방에서 담배 냄새가 좀 났습니다. 아마도 이전 손님들께서 흡연을 하신 것 같은데 방을 교체할 수도 있겠지만 힘들게 배정받았으니까 그냥 창문 열고 환기시켰습니다. 거실로 나가면 3인이 앉을 수 있는 널찍한 소파 하나 그리고 1인용 소파도 있고 건너편엔 커다란 TV도 보이죠. 거실과 연결된 부엌에는 6인용 식탁이 놓여 있습니다. 식탁 위엔 컵이랑 핸드드립 커피 4개, 와인 오프너도 있는데 식탁 위에 찐득한 음료수 흘린 자국이 있네. 거기다 벽에 거미줄도 있는데 청소 상태가 썩 좋진 않았지만 역시나 어렵게 배정받은 방이니까 따로 교체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대충 닦아냈어요. 취사 가능한 리조트인 만큼 인덕션이랑 후드, 각종 조리도구, 밥솥, 냄비랑 후라이팬, 세제, 수세미랑 냄비 받침, 수저통, 커피포트에 넉넉한 그릇까지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싱크대 옆엔 전자레인지도 하나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물만 4병 들어있지만 조리를 위한 도구들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안쪽에 있는 방을 보면 방 크기부터 구조까지 처음에 보여드린 방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 방엔 우리 할아버지 댁에 놓여있던 놈이랑 비슷한 옷걸이가 하나 있고 드라이기도 있고 옷장에 추가 침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배 냄새에도 조금 부족한 청소 상태에도 불구하고 방을 교체하지 않은 이유, 환상적인 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감 자극의 2번째 순서, 바로 시각을 깨워볼게요. 멀리 보이는 울산 바위 그리고 그 너머의 강렬한 태양까지. 거실에서 봐도 멋있지만 테라스에서 보는 풍경이 진짜 끝내줍니다. 난 늦게 와서 울산 바이뷰가 잘 안 보이는 방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 그런 분들을 위한 팁을 몇 개 알려드릴게요. 바로 소노캄 타워 C동 2층에 있는 전망대로 가시면 이렇게 시원한 울산 바위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소노펠리체 주차장에서도 울산 바위를 보실 수 있고 소노펠리체 건물 10층 카페 암브로시아에서도 근사한 울산 바위를 볼 수 있으니까 만약에 늦게 와서 좋은 방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다양한 장소들을 활용하실 수 있겠죠. 이제 산을 실컷 봤으니까 바다를 볼 시간이 됐습니다. 산에 놀러 갔는데 어떻게 바다를 봐? 여기가 바로 속초 아닙니까?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일석이조 여행지. 속초의 장점을 활용해 봐야겠습니다. 바로 속초 해수욕장으로 갔어요. 해질녘의 동해바다 미쳤습니다. 가만히 바다를 보고 있으면 세상이 얼마나 넓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놈인지 깨닫게 돼요. 멀리 수평선이 아름답기도 하고 근사하기도 한데 도저히 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오감 자극의 3번째 코스, 바로 촉각을 이용해 봐야겠어요. 신발이랑 양말을 벗고 모래 위에 섰습니다. 까끌까끌한 모래 그리고 아주 차가운 바다
바닷물, 발에 물이 닿는 순간 내가 딛고 있는 모래가 푹 꺼지는 특별한 감촉까지, 그렇게 몸으로 직접 바다를 느끼면서 평상시에 숨어있던 특별한 감촉들을 다시 깨워냈어요. 이렇게 가끔씩 몸으로 숨어있던 감촉을 느끼고 나면 죽은 세포들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조금 더 확실한 자극을 맛봐야겠습니다. 바로 대관람차 속초아이, 저놈을 한번 타줘야겠어요. 바로 티켓부터 구매했는데 화장실 다녀오실 거면 탑승 전에 2층에서 이용하셔야 돼요. 대관람차 타는데 화장실? 일단 말씀을 하시니까 다녀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입구로 들어가는데 현재 지점부터 화장실이 없단 안내까지 나오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대관람차에 탑승했어요. 관람차는 캡슐 모양으로 생겼고 내부에서 조명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데 어라, 이거 좀 무서워요. 화장실을 왜 다녀오라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에겐 꽤나 공포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캡슐 양쪽으로 좌석이 있는데 무게가 좀 더 나가는 쪽으로 관람차가 기울 수 있습니다. 무슨 티익스프레스나 아틀란티스 타는 기분으로 정상에 도달. 그야말로 조금씩 떨리는 촉각과 시원한 시야의 시각에 적당한 스릴까지 더해지니까 굉장히 짜릿하고 강렬했습니다. 속초아이 가격은 12,000원. 아시아 주요 관광지에 대관람차 탑승료가 10,000원 이하인데 개인적으로 가격이 조금 더 저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몰 시간에 바라보는 속초의 야경만큼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약 15분의 탑승 시간이 끝나고 나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은데 다행히 길거리 버스킹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절 위로해줬어요. 진짜 힐링이란 말이 제대로 느껴지는데 아무리 힐링이 돼도 배가 고픈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녁 먹으러 갔어요. 여기 속초 해수욕장에서 차로 5분 거리, 아주 힙한 인테리어가 환영해주는 곳 갯배피자로 갔습니다. 주문은 키오스크로도 가능하고 QR코드를 통해서도 가능한데 전 둘 다 발견을 늦게 해서 그냥 카운터로 가서 주문을 했어요. 강원도 감자피자랑 하와이안 피자 2가지 핫앤하프로 부탁드릴게요. 네, 드시고 가시나요? 아니요, 포장할게요. 아니, 이렇게 힙하고 괜찮은 분위기를 놔두고 왜 굳이 포장을 했어? 이유는 단순해요. 피자에 맥주 한 잔이 엄청나게 마시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전 차를 가지고 이동했기 때문에 포장해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이 넓은 방에서 피자에 맥주 한 잔, 힙한 매장 절대 안 부러워요. 그렇게 포장해온 피자 오픈, 핫소스랑 치즈가루, 피클까지 세팅했고요. 먼저 하와이안 피자부터 한 입 먹었는데 오, 제법이에요. 솔직히 여기 속초에서 피자가 유명하고 맛있어봤자 얼마나 맛있을까 싶었는데 이 집 인테리어만 괜찮은 게 아니고 피자가 맛있어요. 파인애플도 두툼하고 치즈도 고소했고 무엇보다 도우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고소하면서 적당히 바삭해요. 다음은 강원도 감자피자. 야, 이건 미쳤네. 단순히 맛있는 게 아니고 아주 특별해요. 감자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토핑으로 올려뒀는데 그 두께랑 익힌 정도가 아주 적당합니다. 거기다 감자 상태가 좋아서 본연의 고소한 맛이 아주 깊은 편이에요. 담백한 감자의 맛에 베이컨의 짭조름함이 아주 약간 더해진 느낌. 솔직히 서울에 있었으면 못해도 2주에 한 번은 시켜 먹을 것 같습니다. 양은 성인 2명이 한 판 먹으면 적당할 것 같은데 전 혼자서 거의 다 먹었고요. 바로 디저트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기름진 피자 먹었는데 디저트는 뭐야? 아이스크림, 케이크, 커피, 차? 아니요, 피자의 기름기를 제대로 씻어내줄 놈 바로 팔도 비빔면이에요. 인덕션 잠금 해제하고 냄비에 물 끓이고 먼저 면 투하. 레시피는 4분이지만 전 항상 10초에서 20초 모자라게 끓여줘요. 그리고 바로 찬물 샤워, 최대한 차갑게, 진짜 손이 시릴 정도로 차갑게 씻어주고 나면 비빔면의 핵심 소스 투입.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두 손으로 비벼도 되잖아. 아니요, 오른손잡이인 저는 왼손으로도 두 손으로도 비비지 않습니다. 이 비빔면은 비비다가 실수로 면이나 소스를 흘리면 안 돼요. 소스와 면의 비율 그리고 양까지 완벽해요. 뭐가 완벽해? 양은 부족하지. 식사양으로 완벽하지 않지만 디저트로는 완벽합니다. 그렇게 비빔면까지 클리어하고 난 다음에 불벌레 소리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울산바위 전경. 아침에 보니까 진짜 미쳤어요. 솔솔 부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까지 아주 듣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울산바위 보면서 반나절, 아니 하루 이상 앉아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조식 먹으러 안 가? 조식은 패스하겠습니다. 왜냐? 어제 산 보고 바다 보고 속초아이 타고 맛있는 거 실컷 먹느라 한 가지 깜빡한 게 있어요. 바로 조식 예약을 안 했습니다. 여기 델피노 조식은 전날 예약이 필수예요. 어차피 나중에 소노펠리체나 소노문, 소노칸 같은 다른 숙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또 와야 될 것 같으니까 조식은 그때 소개해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맛을 설명드리면 제가 소개해드렸던 다른 델피노 리조트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먹을만 해요. 이제 전 오감 자극의 네 번째 코스 청각을 깨우러 가볼 거예요. 속초의 일출 명소 동명항으로 갔습니다. 바로 공영 주차장에 차를 세웠고요. 오랜만에 고깃배랑 항구 구경 좀 하고 있으면 넘실거리는 파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저기 보이는 고래 너머 방파제 쪽으로 올라가면 동해 바다에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귀를 자극해요. 검푸른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수평선, 정말 근사하죠. 그리고 멀리 보이는 두 개의 정자가 있습니다. 먼저 다리 건너에 있는 정자, 계단을 올라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LED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해뒀는데 멀리 파도 한가운데 있는 정자에서 진짜 가깝게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연금정은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신령한 검은고 소리가 같다고 하는 데서 유래된 지명인데요. 정자에 서서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봤는데 관광객들 소음 때문에 파도 소리에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언덕 위에 정자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가파른 계단을 따라가면 소나무 옆에 정자가 있어요. 바다에선 좀 멀리 있지만 소리에 집중하기엔 이쪽이 더 좋습니다. 철썩철썩하는 소리가 검은고 소리랑 비슷한진 모르겠지만 꽤나 장엄하고 울림이 크긴 해요. 멀리서 다가오는 파도 소리,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파도가 끌고 오는 강한 바람 소리까지 그렇게 오감 중에 미각, 촉각, 시각, 청각까지 클리어했으니까 이제 남은 건 맞습니다. 후각을 자극하기 위한 코스가 필요하겠죠. 사실 산과 바다 그리고 다양한 맛집에서 후각이 조금씩 자극을 받았지만 아직은 부족해요. 그래서 속초시 신흥길에 있는 한옥 카페 뜰 안으로 갔습니다. 근사한 정원 사이에 놓여있는 한옥 건물,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와 고즈넉한 분위기가 근사한 사랑방 같은 곳, 따뜻한 실내에도 앉을 자리가 충분히 많았지만 이날 날씨가 꽤나 괜찮아서 전 정원에 있는 정자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시킨 건 쌍화차 하나, 가래떡과 보리떡 세트예요. 위쪽에 찍어 먹을 조청이랑 홍삼청까지 플레이팅이 아주 근사하죠. 무엇보다 쌍화차의 쌉쌀한 향기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사실 저 쌍화차 전혀 안 좋아해요. 왜냐? 너무 쓰니까. 하지만 돌잔에 달여서 아주 뜨거운 이놈, 이번 여행에서 한번 마셔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 저 돌잔이 엄청 뜨거우니까 절대 만지면 안 돼요. 조심스럽게 숟가락으로 떠드셔야 됩니다. 쌍화차 안에는 잣이랑 대추, 밤을 비롯해서 각종 재료들이 들어가 있는데 먼저 잣이랑 쌍화차 살짝 떠서 한입. 잣은 고소하지만 쌍화차는 써요. 바로 가래떡을 홍삼청에 찍어 먹었고요. 다음은 밤이랑 같이 쌍화차 한입. 밤은 달지만 쌍화차는 역시나 써요. 다시 가래떡 한입 먹어주고 다음엔 제가 싫어하는 대추도 한번. 대추는 달았지만 쌍화차는 썼어요. 보리떡도 먹어주고 쑥가래떡까지 베어 물었는데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쌍화차에 계속 손이 갔습니다. 떡의 고소함과 조청의 달콤함, 쌍화차의 씁쓸한 향기까지 절묘하게 어우러졌어요. 그리고 쌍화차를 좋아하셨던 돌아가신 할아버지와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할아버지 쌍화차 맛있어요? 한 입 먹어볼래? 네, 먹어볼래요. 와, 쓴데요? 이걸 무슨 맛으로 먹어요? 쓴맛으로 먹지. 쓴 게 맛있어요? 쓴맛도 있어야지. 인생도 쓴맛이 있다가 달콤한 일이 있어야 맛이 있거든. 갑자기 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최근에 고민했던 문제들이 별거 아니게 느껴졌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금세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이틀간의 오감 자극 속에서 저의 몸과 마음은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했어요. 문제에 봉착해서 쓴맛을 봤을 땐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돌진하는 것보다 한 발 떨어져서 인생을 크게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삶엔 다양한 맛과 느낌이 녹아 있잖아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시원하고 까끌까끌하고 가끔은 겁도 나고 때로는 쓴맛도 보게 되지만 그 순간들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달콤한 행복도 좋지만 인생의 쓴맛까지 음미하면서 천천히 전진할 수 있는 용기 있고 당당한 여러분의 내일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